주들 최근에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 별거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작년 10월쯤 나오셔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1월 중순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실적 시즌 돌아오니까 확실히 조금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부 조선주들은 뭐 방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북극 항로와 관련된 내용도 좀 이제 이야기 다시 나오는 것 같고. 작년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 목표치를 올해도 상향 조정했다라고 리포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수치상으로 2025년 대비 26년에 숫자가 뭐가 나아지는 쪽으로 가정을 했는지를 보면 그 부분은 이제 해양이랑 방산 두 군데가 아무래도 좀 크고요. 상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향해서 조정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 게 이미 2025년에 여러 분야에 걸친 목표치를 상선 혼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선이 좀 좋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이제 추가로 더 나오는 부분과 그리고 2025년 대비 26년의 성장성은 3사가 조금 공통적으로 해양 그리고 방산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들 보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지금 조선사들이 딱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있었던 딱 그 고점 부근에 딱 와 있거든요. 네네. 올해 여기를 넘긴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에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넘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수주 산업인데 저희가 수주 나올 미래 기대치가 있으면 밸류에이션을 깨면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기대 수준에 머물고 실행 수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일단 미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해양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조선 업체들의 수주 풀에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무래도 좀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은 저희가 그 규모를 약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화 과정에 들어가면서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흐름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엄청 변동성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은 이제 한번 추세 타면 하락도 추세도 안정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또 한정적으로 올라가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만한 재료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조금 안정적이 옛날에는 이걸 팔아서 저거라도 사야지 막 이러한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조선주는 좀 깔고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2024년에도 25년에도 26년에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저희가 실적 안정성을 얘기를 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2026년 현재는 저희가 25년보다 26년에 대체적으로 작업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건비와 재료비가 둘 다 굉장히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적인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환율도 굉장히 조선업체들한테 지금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닝 시즌 자체가 지속적으로 의외로 생각보다 잘 나왔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매 분기 나와줄 것이고 저희가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2분기 생각보다 되게 성수기거든요. 저기 작업 일수가 많은 시기이고 작업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이익률 상승 폭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 상회한다라는 부분만 나타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이제 주가를 계속 안 들고 있으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2월은 조금 재미는 없었어요. 늘어지고 다른 종목들 막 현대차, 삼성전자 막 올라가니까 소외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조선주가 없으면 조금 불안할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이 됐는데 아까 현대중공업 얘기했고 삼성중공업도 사실 FLNG 얘기하면 삼성중공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업계 1위죠? 삼성 FLNG에서. 요거를 해봤던 경험치상으로 보면 경험치상으로는 1등이죠. 이제 사실 예전부터 이제 좀 막 적자 봤던 거 다 떨어내느라 고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FLNG 해양 쪽 부분이 삼성중공업도 올해는 많이 기대되는. 그래서 올해 이제 드라이 도크 2개 중에서 저희 2번 도크를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하반기부터 재가동을 해야 되시나요?라고 여쭤보니 해양 플랜트가 동시에 건조되는 양이 조금 늘어야 되는데 그 배는 들어갔다 금방 나오거든요. 저희가 도크에 한번 들어가면 근데 해양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점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어지는 기간 자체도 좀 길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쪽에서 받아놓은 상선을 막 뽑아내는 작업이 조금 제동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할 부분을 늘려놓고 해양은 또 해양대로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무리스러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나 숫자상으로 그동안 항상 남들보다 덜한 숫자를 보여줘서 투자자들의 속을 많이 긁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알아봤고 삼성 알아봤고 한화 차례인데 작년에 이제 상선 분야에서 좀 좋았었고 그리고 연말에는 뭐 하나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좋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방산 쪽에서 좀 집중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과 뭐 필리조선소 이영기서 하나 시스템도 많이 급등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이쪽에는 좀 상황이 어떨까요? 하나오션이 작년에 수주를 한 98억 불 정도 했어요. 굉장히 연간 저희 매출이 한 12조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것보다 환율 대비해서 봐도 더 많은 양의 수주를 했는데 해양과 방산을 회사는 얘기를 더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수준은 거의 다 상선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23년이 상대적으로 하나가 조금 수주가 미진했고 24, 25년이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수주가 조금 미진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뒤집어 엎었는데 어쨌든 원래 좀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 많이 나오던 쪽에서 좀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요. 11, 12월에 이 조선주 주가가 많이 다시 이제 재반등을 할 때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그분의 한마디가 되게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저희 날짜를 기억하는데 12월 19일에 미국에서 이제 미 해군이 좀 신규 전함 투자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 골든 플릿이라고 해서 미국의 군함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라는 그룹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골든 플릿이 미국 전함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자체를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 군함의 방향성이 너무 지금의 이 전시 상황이나 아니면은 좀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추세와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모델 트럼프 클래스라고 하는 그 정도 사이즈의 모델이 뭐 26년에 좀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거와 조금 다른 쪽, 좀 더 소형 전투함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진행되던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방산 기업에게 이제 초기 모델을 좀 생산하게끔 한 아예 진행이 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야드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화되면 하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필리조선소에서 이 부분을 저희는 진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하나 시스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이 진짜로 현실에서 조금 구체화되려면 차라리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조금 진행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나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구체화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2배 더 늘린다고 그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업체 또 조선업체 중에서는 하나 그룹주들이 좀 급등을 했던 것 같고 작년 말에 이제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이게 나라랑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마진이 얼마나 될까 또 시간이 엄청 걸리는 사업이다 확정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그런 것들 그거는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이고 그러면 미국 군함도 사실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수리라든가 이런 거 그때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저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마진을 얼마나 남겨줄까 사실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군함 건조 체계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그룹이 한 군데는 헌팅턴 인걸스이고 한 군데는 제너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그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약간 큰 전함, 뭐 구축함급이나 순양함급 아니면은 뭐 핵잠수함 뭐 이런 것들은 그들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서브로 있는 원래는 법인의 본사가 해외에 있는데 미국 지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하단에 있는 군함들을 만들고 있는 또 조선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상단에 있는 그 두 개 그룹 안에 속한 조선소들은 미국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늘어지면 추가 예산 책정해주고 추가 예산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하단에서 하는 어쨌든 이 기업들 또한 민간 회사이고 본체들은 다 해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개런티를 조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 11월에 이탈리아 그룹인 핀칸티에리가 만들던 그 사업이 지금 만드는 것까지만 만들고 사업 중단이라면서 갑자기 사업이 캔슬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뭔가 원래 약속했던 기한을 못 지키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중간에도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스가로 들어가서 그 미국 군함과 관련된 거를 할 때 저희는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익성이 뭔가 담보가 되지 않는데 미국에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미국이 내부적으로 너무 그 비용이 올라가서 사실 그 일반적으로 상선 시장만 보더라도 상선의 가격이 시장가 대비 5~6배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들이고 있는 그 예산을 한 반으로 깎은다고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가 수주를 하는 것 대비해서 몇 배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을 이제 어디까지 가격이 책정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중간중간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막 이럴 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그거에 의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거를 잘 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비용 안 맞으면 너네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있나요? 없죠. 뭐 일본을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일본은 약간 미국 뒤따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사업 규모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일본 정부는 굉장히 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조선업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에 있는 그 민간 조선 사업자들은 우린 이미 제 갈 길 가려고 다른 길 다 찾아놨는데 왜 자꾸 우리 줄이려고 하는 조선업라고 하냐 약간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일본 조선사들 실적 잘 보면 사실 배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쪽 플랜트 쪽에서 수익이 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몇몇 기사 찾아보면 뭐 일본 조선사들 실적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주가도 좋다. 엄청나게 좋은데요. 그 매출에서 뉴 빌딩 관련 사업 부문의 매출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죠. 아예 진행을 하지 않거나. 아마 그 기사들 종종 보실 건데 뭐 경쟁 관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잘 세부적으로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함도 특수선이라고 보는 얘기를 거죠? 하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업체들의 특수선과 상선, 앞으로는 사실 특수선 쪽을 더 잘하는 쪽이 저는 주가가 많이 튈 것 같은데 특수선 쪽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근데 그거는 사업의 지속성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제조업이 장사를 잘하려면 사실 계속 만드는 것만큼 그 효율성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수주 산업이니까. 그래서 조선 시장 내에서도 그러니까 조선업을 선박 시장 내에서 그나마 경제적 혜자를 조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박 시장에는 배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들이 보통 돌아가면서 호황이지 계속 호황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호황이면 이걸 수주하고 저게 호황이면 저걸 수주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배를 한 종류만 만드는 제조업체이거나 아니면 배를 한 종류만 오퍼레이팅을 하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종목의 업황을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수선도 마찬가지인 게 앞으로 이제 특수선이 소위 얘기해서 객단가가 되게 높습니다.
네. 왜 저렇게 조그맣게 생긴 배인데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비쌀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비싼데요. 그거를 하나 잘 만드는 게 그 회사의 레코드 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사업도 있고 그 다음 사업도 있어야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력들이 풀가동되는 거고 설비 또한 계속 가동이 네. 되어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선을 잘해야지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좋긴 할 건데 네. 초반에 이제 특수선 시장 또한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실행을 해서 매출로 인식할 때 분명히 시행착오나 이런 걸 겪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러면 나중에 특수선으로 오히려 디밸류에이션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내 조선 업체들 중에서 이제 특수선의 매출 비중이 높은 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높은 편에 해당이 역시나. 되는데요. 만약에 해양도 특수선이다라고 표현을 네네.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의 과거 궁극적인 목표는 네. 전체 매출 중에 한 30%가량을 상선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하는 걸로 목표를 네. 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10%대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